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시니어 스포츠로 쓰면서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수, 양념, 간을 하나로 담은 3-1-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7세 이경숙 선생님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로 고생하다가 사과식초 한 스푼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과정을 담았습니다. 사과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명확한 기준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점심 한식. 이경숙 씨는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나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소파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요즘 자주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1시간쯤 후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30분쯤 쉬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경숙 씨는 밥 먹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힘들까?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혼자 중얼거린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식후 1시간쯤 후에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지는 느낌, 밥 먹고 나면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 식후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식은땀이 나는 느낌, 공복 시에는 괜찮은데. 식후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가족에게 건강 이야기를 해도 무심하게 넘어가는 서운함.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병원은 사흘 뒤에야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경숙 씨는 식사량을 줄이고 밥 대신 죽을 먹고 그래도 증상이 나타나면 누워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식후에 어지럽거나 힘 빠지는 느낌 자주 있으세요? 네, 밥 먹고 나면 1시간쯤 후에 심해요. 당뇨 약은 드시고 계시죠? 네,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약은 안 먹고 식이 조절만 하고 있어요. 의사는 잠시 차트를 보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혈당 검사 결과를 보면 공복 혈당은 110으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입니다. 이건 혈당 스파이크가 온 겁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경숙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당뇨로 진행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숙 씨는 약국에 들러 혈당 관리 영양제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으로 식초, 견과류, 통곡물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끄고 유튜브를 켜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과 식초 공복에 먹으면 위 망가집니다.
썸네일에는 사과식초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누르자 자극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과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공복에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키고 치아 에나멜을 녹입니다. 경숙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까 텔레비전에서는 혈당에 좋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위와 치아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상은 더 무서웠습니다. 이 음식 먹으면 위 망가집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60대 이후 식초 먹으면 독이 됩니다. 경숙 씨는 유튜브를 끄고 마트에서 사온 사과 식초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초절임 만들 때 식초 넣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몸에 좋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사과 식초가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는 사과 식초 병을 냉장고에 넣었다 뺐다 반복했습니다. 먹어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아니면 버려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 씨는 여전히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식초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한 손에는 사과식초 병,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 유튜브 검색창에 사과식초 혈당이라고 쳤습니다. 영상이 수십 개 쏟아졌습니다. 사과식초, 혈당 잡는 끝판왕. 하루 사과식초 한 스푼, 혈당 뚝. 그런가 하면 사과식초 공복에 먹으면 최악. 위 약한 사람 사과식초 절대 금지. 경숙 씨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사과식초 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유튜브 보니까 위 망가진대. 너희도 조심해.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어머, 나도 그거 봤어. 진짜 무섭더라. 우리 나이엔 뭘 먹어도 조심해야 해. 그냥 약이나 잘 먹고 살자. 경숙 씨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남들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숙 씨는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검색했습니다. 사과식초 진실. 그러자 알고리즘이 하나의 영상을 띄워줬습니다. 썸네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제목도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사과식초 한 스푼,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할까? 의학 논문으로 같이 확인해 봅시다. 영상 길이는 19분. 경숙 씨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깔끔한 배경, 손에는 종이 한 장.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코치 이담입니다. 오늘은 사과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사과식초가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의학 논문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사과식초가 혈당 스파이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씨는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이담 코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혈당이 올라가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했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그럼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지럽고 힘 빠지고 졸리는 증상이 바로 그겁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정상 혈당 곡선은 완만한 곡선이었고 혈당 스파이크는 뾰족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숙 씨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혈당 스파이크가 바로 이 뜻이었구나. 이담 코치는 이어서 사과식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 그러니까 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초를 식전이나 식사 중에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억제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담 코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과식초를 잘못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원액으로 먹으면 식도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 에나멜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경숙 씨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담 코치의 말은 유튜브에서 본 자극적인 제목들과 달랐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단정 짓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사과식초는 절대 금기식품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다만 적절히 희석해서 식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숙 씨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혈당 스파이크 있는데 이 영상 보고 사과식초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사과식초 끊었는데 이제 다시 먹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경숙 씨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이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이담 코치의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습니다. 오늘 사과식초가 무섭지 않게 되었다. 이담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봤는데 처음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내일부터 사과식초를 먹어보기로 했다. 단 물에 희석해서 식전에. 노트를 덮고 경숙 씨는 사과식초 병을 냉장고에 제대로 넣었습니다. 내일 점심을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담 코치의 채널 소개란에 적힌 온라인 상담 신청 링크를 눌렀습니다. 신청 폼을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경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67세이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1시간쯤 후에 어지럽고 힘이 빠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당 조절을 잘하라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 사과식초가 무섭더라고요. 이담 코치님 영상을 보고 조금 이해는 했는데 제가 정말 사과식초를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흘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경숙님 신청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상담 가능하실까요? 경숙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경숙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줌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담 코치가 나타났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숙님. 이담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경숙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담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선생님을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보고 진행할 겁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숙 씨는 그 말에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담 코치는 하나씩 물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어떻게 되세요? 110 정도요. 식후 2시간 혈당은요? 180이라고 들었어요. 식후 어지러움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질환은 없으세요? 없어요. 위 내시경에서 깨끗하다고 들었어요. 당뇨 약은 드세요? 아니요. 당뇨 전 단계라서 식이 조절만 하고 있어요. 이담 코치는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상태는 혈당 스파이크 관리가 필요하고 위장은 건강하시니까 사과식초 섭취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사과식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에 혈당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서 혈당을 올립니다. 정상적으로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경숙 씨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합니다. 그럼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지럽고 힘 빠지고 식은땀 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에 인슐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입니다. 경숙 씨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혈당 조절을 잘하라고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담 코치는 이어서 사과식초를 설명했습니다. 사과식초에는 아세트산이 약 5%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의 활동을 늦춥니다.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초를 식전이나 식사 중에 먹으면 식후 혈당이 약 2030% 정도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경숙 씨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복에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이 나온 건가요? 이담 코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과식초는 pH가 3 정도로 산성이 강합니다. 원액으로 먹으면 식도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사과식초 1스푼, 그러니까 15ml를 물 200ml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먹어야 하나요? 식전 1015분 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면 됩니다. 식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식사 중에 드시면 탄수화물 분해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경숙 씨는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사과식초 1스푼 물 200ml 식전 10분.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위장이 건강하시니까 사과식초 섭취는 문제 없습니다. 하루 한 번 점심 식전에 희석해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억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로 마시거나 마신 후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사과식초를 먹어도 되는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희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담 코치는 새로운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만의 점심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경숙 씨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루틴이요? 네, 매일 점심 식전에 같은 방식으로 사과 식초를 드시는 겁니다. 혈당은 규칙적인 관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식전마다 혈당에게 준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담 코치는 종이에 시간표를 그렸습니다. 점심 11시 50분, 사과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천천히 마십니다. 빨대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경숙 씨는 메모했습니다. 점심 12시, 밥 반 공기 단백질 반찬 채소, 천천히 드십니다. 점심 12시 30분, 가벼운 산책 10분. 경숙 씨는 종이에 시간표를 옮겨 적었습니다. 이걸 매일 하는 건가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경숙 씨는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11시 50분, 내 혈당과 약속된 시간. 이담 코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문구네요. 그 문구 꼭 기억하세요. 상담이 끝나고 경숙 씨는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11시 50분, 경숙 씨는 컵에 물 200ml를 따르고 사과식초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빨대를 꽂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신맛이 강했지만 물에 희석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혹시 위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담 코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희석해서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경숙 씨는 천천히 다 마셨습니다. 점심 12시 밥 반 공기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점심 12시 30분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오후 1시 평소 같으면 어지러웠을 시간. 경숙 씨는 소파에 앉아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조금 졸리긴 했지만 어지럽지는 않았습니다. 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둘째 날, 경숙 씨는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 식초를 마실 때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섰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그리고 오후 1시에도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파에 누워 있었을 텐데 오늘은 설거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경숙 씨는 점심 루틴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식후 증상을 체크해 봤습니다. 어지럽지 않았고 힘도 빠지지 않았고 졸리지도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그 느낌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3일째, 식후 어지러움 없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4주가 지났습니다. 경숙 씨는 매일 점심 11시 50분에 사과식초 물을 마시고 12시에 식사를 하고 12시 30분에 걷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재진 날이 왔습니다. 의사는 혈당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낮아졌어요. 꽤 좋아진 겁니다. 뭐 하신 거 있으세요? 경숙 씨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점심 식전마다 사과식초 물 마시고 천천히 먹고 산책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생활 습관 유지해 보세요. 경숙 씨는 병원을 나오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당뇨로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막았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 혈색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식후마다 지쳐 보였는데 이제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경숙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몸이 조금 나아지면서 경숙 씨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나는 평생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왜 가족 챙기느라 내 몸을 방치했을까? 어느 날 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요즘 사과식초 먹고 혈당 관리하는데 식후 어지러움이 많이 나아졌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엄마. 수연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엄마가 예전에 식후마다 어지럽다고 했을 때 너 왜 그렇게 무심했어?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바빴어요. 애들 키우고 회사 다니고 엄마 건강은 엄마가 챙기셔야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숙 씨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이담 코치와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경숙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털어놨습니다. 코치님, 저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 건강은 엄마 몫이라는 말이 너무 서운해요. 이담 코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서운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선생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선생님 몸이 좋아지는 건 가족에게도 선물이에요. 우선순위를 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선순위요? 네, 지금부터는 남 눈치 보며 건강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려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경숙 씨는 종이를 꺼내 인생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0대 결혼, 30대 육아, 40대 자녀 교육, 50대 시부모 간병, 60대 손주 돌봄, 그리고 70대 근처에 처음으로 적는 단어. 나. 경숙 씨는 그 글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느 주말 손녀 예린이가 놀러 왔습니다. 예린이는 대학교 2학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즐겨보는 세대였습니다. 점심 11시 50분 예린이는 할머니가 사과식초 물을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뭐 마세요? 응, 할머니 혈당 관리 루틴이야. 예린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유튜브에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경숙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뭐 그런 걸 해. 하지만 예린이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찍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린이는 할머니의 점심 루틴을 짧게 찍었습니다. 사과식초 물에 타는 모습, 빨대로 마시는 모습, 식사하는 모습, 걷는 모습,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67세 할머니의 점심 11시 50분 루틴 사과식초 한 스푼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잡았습니다. 예린이는 할머니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숙 씨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기 있게 보이네? 며칠 뒤 예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영상 조회수 4천 넘었어요. 경숙 씨는 놀라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조회수 4,500, 댓글 65개.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혈당 스파이크 있는데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과식초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모습 보니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네요. 경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같이 살아보자고 손 내미는 사람이 되었구나. 영상이 조금씩 퍼지면서 딸 수연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요. 응, 예린이가 찍었어.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엄마가 건강 얘기할 때마다 부담부터 느꼈거든요. 근데 영상 보니까 엄마가 스스로 잘 해내고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경숙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엄마 몸 챙기는 거니까. 네, 엄마. 저도 사과식초 사서 먹어볼게요. 아들 준석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영상 봤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준석아. 어머니, 저도 사과식초 사서 회사에서 먹어볼게요. 경숙 씨는 웃었습니다. 가족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구나. 3개월 뒤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경숙 씨는 체열실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예전 같으면 불안에 떨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혹시 수치가 안 좋아도 나는 다시 방법을 찾을 거야. 일주일 뒤 결과를 듣는 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2에서 5.8로 낮아졌어요.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생활 습관 유지하시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완치가 아니라 아쉬워했겠지만 이번에는 유지라는 단어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경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수치만 보며 절망했는데 이제는 내 노력을 같이 보게 되었다. 집에 도착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크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혈당이 아니라 인생을 회복하기로 했다. 매일 점심 11시 50분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경숙 씨는 여전히 혈당 관리를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전 사과식초, 물, 그리고 걷기 루틴은 몸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시니어들이 직접 올린 나의 사과식초 루틴 영상이 모여 작은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숙 씨는 손녀 예린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가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찍어줄 수 있어? 예린이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경숙 씨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과식초가 너무 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신맛 속에 아세트산이 들어있고 그게 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줬습니다. 의학적 팩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면 절반짜리일 뿐이에요. 저는 사과식초 한 스푼으로 혈당보다 먼저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점심 식전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같이 점심 11시 50분에 만나기로 해요. 사과식초 한 스푼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끝났고 예린이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숙 씨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일 점심 11시 50분 또다시 혈당과의 약속을 지키러 갈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 혈당 스파이크 억제를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사과식초 외에도 통곡물, 채소, 견과류, 콩류가 좋습니다. 사과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식전 1015분 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사과식초 섭취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운동.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후 가벼운 운동이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에 1015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하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 34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면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됩니다. 운동은 혈당을 근육으로 보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므로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운동 강도를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점심 11시 50분이 인생 2막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